안녕하세요. 사연 유튜브 채널의 진행자 이가영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분량도 길고 내용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주제만 놓고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가정폭력과 이혼 같은 갈등이지만 정작 그 폭력의 피해자가 딸이라는 사실에서 한 아버지가 느낄 충격은 상상 이상이겠죠. 끝까지 들어주시면 부녀 부녀가 어떤 파란만장한 시간을 보냈고 또 어떻게 탈출구를 찾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조금 길지만 감동과 교훈이 있으니 차분히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이름을 김선우라고 할게요. 의사로서 오랫동안 살아오며 생명을 지키는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아내와 아들, 딸까지 둔 평범하면서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고 자부했는데 어느 날 문득 제 딸이 걷는 모습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의사로서 살짝 보면 단순히 발목을 접질린 정도가 아니라 마치 사람이 큰 충격을 받고 절뚝이는 듯한 걸음새였거든요. 제가 물었죠. 혹시 어디 크게 다친 적 있어? 정말 이상하네. 네가 평소엔 저렇게 걷진 않잖아. 딸이 한참 침묵하더니 입술을 꽉 깨물고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한데 사실 남편한테 맞았어. 그 순간 제 머리는 하얗게 변했습니다. 딸이 결혼해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쓴다니. 처음엔 자잘한 몸싸움이었는데 갈수록 심해져서 이제는 크게 넘어진 적도 있다고 해요. 딸은 그 사고로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심각하게 다쳐서 절뚝거릴 정도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본인은 말 못하고 그걸 숨기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너 어디 아픈가 물어보니 더는 숨길 수 없었다고 하더군요. 딸 말인즉슨 남편이 평소엔 다정하고 착한데 유독 술 먹고 화나면 폭주한다고 했어요. 싸움이 커질 때마다 딸을 집어밀고 심하면 주먹질까지 한다고 하니 저는 당장 분노가 치밀었죠. 딸이 협박이 무서워 말을 못한 것도 한심한 사위고 왜 이제야 말했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우선 딸을 이런 곳에서 빼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딸을 데리고 나왔고 사위를 멀리하게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사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죠. 남편이 집에 나타나서 내 아내를 내놓으라고 밤낮 없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모를까 퇴근 후마다 술 마시고 와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걷어차니 우리 집 식구들 모두 전전긍긍. 특히 딸은 그 소리만 들어도 공포에 떨었어요. 저는 당시 의사로서 일정이 빡빡한 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지키고 딸을 보호하려고 밤잠 설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한밤중이라도 제가 현관에 대기하고 있었죠. 한 번은 사위가 취해 와서 대문을 부수려고 난동을 부리길래 제가 뛰쳐나갔더니 장인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으름장을 놓으며 달려들더군요. 솔직히 사람 몸 수술하는 게 제 전공이지 누구를 때리는 기술은 없으니까 저도 무서웠습니다. 그가 정말로 흉기를 들고 올 수도 있으니까요. 마침 그때 저와 고아원 시절부터 친했던 절친이 경찰 간부가 되었고 제가 전화해서 딸 사이가 폭력을 쓴다며 호소하니 친구가 후배 형사를 잠시 배치해 주었어요. 그 형사가 우리 집 앞을 며칠간 지켜주고 사위가 또 오면 곧장 체포하겠다며 엄포를 놓으니 그제야 사위가 조금 물러섰죠. 그러나 남편이 잠시 물러선다고 해도 딸의 마음속에는 공포가 잔뜩 남아 있었습니다. 술만 마시면 돌변하는 인간, 그리고 다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모습에 딸은 시달렸고 집에 머물며 잠깐만 창문 그림자가 흔들려도 벌벌 떠는 지경이 되었어요. 이런 걸 옆에서 지켜보는 아버지로서 내 딸이 이런 남자하고 살도록 놔둔 게 정말 미안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딸과 의논해서 이 결혼은 끝내기로 했습니다. 딸 입장에서도 무서워 밤낮을 지내야 하고 이 남자를 아이 아버지로 맞이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사위는 내가 그리 잘못했나라며 황당해했지만 장인이고 뭐고 다시 만나보자.
이제는 술 끊겠다고 빌어도 이미 딸 마음은 돌아섰어요. 딸이 겪은 상처가 너무 크니 그건 고칠 수가 없었죠. 저는 또다시 부탁을 해서 경찰 친구가 접근 금지 처분도 내리게 하고 그걸 어기는 즉시 체포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결국 그렇게 딸은 협의 이혼을 비교적 빠르게 할 수 있었고 법원 명령도 받아서 사위가 딸에게 근접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사위는 회사까지 소문이 돌아 사직하고 다른 것도 취직이 잘 안 된다 하네요. 어쩌면 평생 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죠. 정말 자업자득입니다. 이후 딸은 우리 부부 곁에서 마음을 추스르고 있어요. 저희는 때로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이 아이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걱정하지만 딸은 아빠, 엄마, 나 이제 재기에 도전해보고 싶어. 아직 내 나이 30 초반이니까 다시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래라며 파이팅을 외칩니다. 혹시 다시 결혼할 생각 있냐고 제가 살짝 물어봤더니 딸이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면 몰라도 지금은 결혼 생각 자체가 무섭다고 했어요. 하긴 상처가 깊은 만큼 나중에 풀을 털고 더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정리된 사연의 앞뒤를 종합해보면 제가 정말 놀라웠던 건 딸이 예전부터 남편의 폭력을 견디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오랫동안 남편이 손찌검을 하고 몇 번 크게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나 골반에 금이 가기도 했다는 걸 몰랐어요. 그걸 한 번도 말 안 했다는 게 더 충격이었고 아버지에게는 내 결혼 문제가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컸다네요. 남편이 너 혹시 아버지나 주변에 말하면 그때는 진짜 끝이다. 나도 죽고 내 부모도 가만 안 둔다. 식으로 협박했기에 더욱 무서워서 숨겼다고 합니다. 친정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의료계에 있고 기반도 있지만 폭력에 노출된 사람이라면 그 공포가 참 견디기 어려웠나 봅니다. 여하튼 이 사건으로 제가 다시 깨달은 건 폭력은 절대 용서나 개선이 없다는 겁니다. 술 마시면 한두 번 실수로 손을 댔다고 고칠 수 있나 싶은데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처음엔 아주 사소한 뺨 때리기나 툭 치는 정도일지 몰라도 한 번 폭력이 허용되면 갈수록 심해진다는 게 제 딸이 증명했죠. 특히 결혼 생활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부부가 서로 존중하거나 소통할 수 없으니까 남편이란 인간이 술김에 그랬다. 용서해달라는 변명을 100번 해도 결국 계속 반복됩니다. 딸이 그래도 남편을 믿어보겠다 했으면 더 크고 무서운 불행이 일어났을 거예요. 거기다 의아한 게 딸 얘기 들어보면 사위는 평소에 괜찮다는데 욱해서 폭발하는 분노를 절대 제어 못한다고 해요. 딸이 우리 아이도 건강하게 낳았고 더 이상은 폭력 안 쓸 거야 라고 한번 믿어본 적도 있지만 남편이 너 말 좀 들어라. 한마디 더 하면 죽을 줄 알아 이러며 또 물리력을 쓰니 도망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걔는 술이 깨면 무릎 꿇고 빌고 다시 사랑한다고 달콤하게 말하기도 했대요. 그러다 또 술 들어가면 적반하장 악순환의 반복이죠. 이럴 땐 정말 주변이 나서서 떼어놔야 합니다. 딸 혼자 힘만으론 매우 힘들거든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나나 내 딸이 혹은 다른 가족이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경찰이나 친구, 전문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며 가족 문제니 참아라 하는 건 옛날식 사고입니다. 얼핏 남의 가정사에 개입 말라 할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 개입이 없으면 폭력이 멈추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딸의 상황을 조금 업데이트하자면 지금 저희 집에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고 상처가 아물면 직장에 복직해 새 출발을 하려 합니다. 며칠 전엔 제게 웃으면서 아빠 미안해 그래도 다시 돌아와도 환영해줘서 고마워라며 말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부모가 자식을 환영 안 한다면 누가 환영하겠니? 다시는 말 안 하고 힘들어하지 말아라 하고 다독여줬어요. 물론 사위 쪽은 어디서 지내는지
그 뒤 어떻게 살아가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국가가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이고 만약 딸 곁에 나타나면 바로 체포하도록 제 친구 경찰 간부와 약속이 돼 있으니 두려울 거 없죠. 이제 저는 환자들 수술할 때마다 한 번씩 딸이 떠오릅니다. 난 사람 몸 고치는 의사지만 정신과 마음속 상처는 내 영역이 아니라 딸이 직접 겪어야 하고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구나. 그래서 환자 중에 혹시 가정폭력 흔적이 의심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살짝 가족이랑 잘 지내시냐, 큰 불편은 없느냐고 물어보고 느낌이 온다면 제가 아는 경찰분이 계신데 하면서 조언을 드리곤 해요. 그렇게라도 누군가에게 제 딸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예방하려고요. 이상으로 제가 전하는 사연은 끝입니다. 조금 길었지만 정리하자면 딸이 결혼 생활에서 폭력을 겪고 있었고 그걸 부모로서 몰랐다가 딸 걸음걸이가 이상한 걸 계기로 알게 되어 결국 이혼으로 종결지었다는 이야기죠. 누군가는 또 흔한 가정폭력 사연이냐 하고 스쳐 지날 수 있지만 제게는 내 딸이 직접 당했다는 점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우리 사회에서 부모가 자식 결혼시킬 때 배우자 인성을 어떻게 파악하냐는 고민이 참 큽니다. 이 사람 착해 보이니 괜찮겠지? 싶어도 폭력을 내재하고 있을지 모르는 일이죠. 제가 곁에서 본 사위는 말투나 행동이 신중해 보였고 딸도 이 사람 정말 제게 잘해줘요 라고 했는데 막상 결혼하니 폭력성이 터져 나온 겁니다. 어찌 보면 교묘한 가면을 쓰고 숨겼다라는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결혼을 의심부터 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폭력이 드러나면 거기선 절대 양보나 타협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술 마셔서 그랬다, 잠깐 실수했다, 다음엔 안 그러겠다 이런 말은 대부분 무용지물, 어설프게 믿다가 더 깊은 지옥에 빠집니다. 제 딸도 몇 번 그렇게 믿어봤는데 그 사위는 점점 더 흉포해졌다니까요. 지금은 딸도 이제 안정을 찾아서 우리가 유쾌하고 밝은 일상을 되찾아가는 중입니다. 딸이 일찍 말해줬다면 좋았겠지만 무서워서 또는 창피해서 말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꼭 누군가에게 알리세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에게, 없으면 친구나 경찰 전문 상담 기관에 알리고 도움 받으세요. 저 같은 아버지는 딸이 어려울 때 뼈를 깎아서라도 지켜줄 각오가 있는데 딸이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 딸은 악몽에서 벗어났고 저도 부모로서 조금은 늦게나마 구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한편으론 너무 늦게 알았다고 후회돼요. 딸이 받은 상처가 워낙 깊다 보니 정신과 상담이 필요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아버지인 제가 곁에서 끝까지 지키겠다고 맹세했죠.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역경이 찾아온다지만 폭력만큼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작은 손길이라도 내밀어 주시길 부탁드려요. 가족 문제니 간섭하지 말자는 건 옛날 사고방식이고 폭력은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이니까요. 이상으로 외가 의사인 내가 딸 집에 가보니 딸 걸음걸이가 너무 이상해. 물었더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고 난 결국 이성을 잃고 라는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외부 도움을 받아 탈출하시길 바라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폭력은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삶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가영이었고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